구성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은 자율의 원칙 아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사례가 학교 자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 자율 과제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경기 미래 교육의 학교 운영체 제안을 보고 교사로서 제안하고 싶은 학교 자율 과제 두 가지를 이유와 함께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진로 로드맵 프로그램입니다. 다 함께 진로 로드맵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꿈이 같은 학생들끼리 소그룹화하여 꿈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꿈에 주도성 있게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교사가 학생에게 에듀테크를 추천해 주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추천해 주면서 그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율의 원칙 아래서 자신의 꿈에 자기 주도성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 시민이 되어보자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자율과제로 설정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이 되어보자 프로젝트란 프로젝트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것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균형 있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학생들이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탐구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토의한 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일상에서 실천해보도록 활동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 과제는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로 로드맵과 세계 시민 되기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두 활동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사의 목표는 학생들이 가진 꿈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교사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축구부 주장이 되어 학생들과 매주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웠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였고 이는 학생들에게 꿈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실과, 사회, 교과를 융합하여서 진로 확장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진로 확장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융합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성격을 활용하여 진로에 있어서 자신의 롤모델에게 편지를 쓰거나 인터뷰를 해보는 것. 사회교과의 성격에서는 꿈을 실현할 때 지켜야 될 사회적 규칙을 알아보는 것. 실과의 성격에서는 꿈이 주는 장점이나 꿈을 실천하기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 등과 같은 것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학생에게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또한 진로에 대한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를 지역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정한 진로에 있어서 학생들이 정한 진로에 있어서 다양한 경기 공유학교, 예를 들면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나 한국자벌드와 같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해보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학교로 초청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러한 직업군 초청 행사를 통해서 제가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이나 혹은 다른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대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확장 프로젝트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B3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인성과 역량을 모두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시민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될 인성을 바탕으로 인성 친화적인 학급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칭찬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으로 둘러앉아 칭찬 서클을 한다면 칭찬 서클은 학생들이 원으로 둘러앉아 서로 배려한 점, 서로 칭찬할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보고 서로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성교육 급훈 브랜딩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우리 반 인성교육 급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반, 함께 성장하는 우리 반, 돕는 우리 반 등과 같은 인성 급훈을 설정하고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지켜나가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배려데이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려데이란 학생들이 이날은 배려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뒤 기록하는 날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더불어 살아갈 때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사는 이 기록한 자신이 배려에 대해 실천한 것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성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찰을 한다면 자신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했는지 되돌아보고 학습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인성을 가깝게 느끼고 인성 친화적인 학급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인성 친화적인 학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말처럼 공간의 혁신은 학생의 창의적 사고 역량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 융합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 구성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을 디지털 인프라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을 단순히 읽는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설치하고 책을 읽고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거나 그 안에서 독서 토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미디어와 연계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해설을 영상 콘텐츠로 접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디지털 기기 등이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VRC를 활용하겠습니다. VRC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해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VR실에서 간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키나 등산 같은 것들도 VR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서 북 컨텐츠 제작 수업을 도서관 혁신을 바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책의 설명에 대한 UCC를 만들어 보거나 책 추천 컨텐츠를 도서관에서 미디어로 제작한 뒤 그것을 도서관의 디지털 기기로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책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도 있고 또한 책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그 창의 융합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VRC를 활용하여 체육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 교과의 경우 학교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나 혹은 계절 스포츠와 같이 웨이크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VR 기기로 경험해 본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체육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체육 종목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창의 융합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공간 혁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경기도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은 교사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가기 전에 그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지켜야 할 인권 규칙에 대해서 학생들과 정해보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친구를 배려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의해보고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 안내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함께 정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인권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인권에 있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인권 감수성에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체험을 갔을 때 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기록 성찰지를 배부하겠습니다. 이는 인권 기록 성찰지는 학생들이 현장 체험에 갔을 때 인권에 대해서 자신이 오늘 배운 점이나 오늘 지킨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인권을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인권을 지켜야 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반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